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두와 교자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둘 다 한자어겠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의 만두와 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걸 저는 이런 거 먹는 건 잘 먹는데 정확한 건 구별을 잘 못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요. 한자는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두는 만두만자예요. 그렇겠죠. 뭐 만두만자가 있는 모양이다. 두는 머리두다. 머리가 왜 들어갈까? 그렇죠. 만두는 먹는 것이므로 밥식변이에요. 밥식이에요. 그러죠. 이것이 이제 끌만이에요. 끌다는 것은 쭉 끌어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 글자는 끌만자는 이런 무모하다, 모험을 한다 할 때 모자예요. 그러니까 손이죠. 이 글자는 이걸로 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서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모양이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눈이죠. 눈이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사실은 모자를 뜻한다. 이렇게 쭉 끌어내린 모자를 눈까지 끌어내린다. 그러면 보이지 않겠죠? 그렇게 막 하는 것이 무모하다, 모험이다. 그렇게 되겠죠. 끌어내리는 것은 방법은 손으로 끌어내린다. 도우자로. 그래서 끌만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수건근자를 쓰면 모자 할 때 모자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끌만으로 되어 있는데 만두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피를 사있다. 그때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모자를 끌어내리듯이 둥글게 피를 샀다. 막 그런 좀 발음도 물론 가져왔지만은 그런 뜻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싼다. 그렇죠. 그런 뜻이 있겠다. 두는 머리두예요. 그러죠. 콩두와 머리혈이다. 네. 머리혈 그리고 콩도 좀 둥글둥글하다. 원래 콩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의 모양이죠. 네, 그것도 좀 둥급니다. 이렇게 제기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제 뚜껑을 열 수 있는데 여기 둥글다. 그래서 머리도 둥글고 어쨌든 콩두자와 썼다. 그것이 왜 콩으로 쓰이느냐? 제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둥글다는 의미에서 가져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교자는 이렇게 이런 교자를 씁니다. 경단이다. 우리 경단 있죠? 뭔가 쌀가루나 밀가루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수수 경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경단교다. 이것도 먹는 거니까 밥식이 들어갔죠. 그래서 교자는 발음이 왔다 사길교다. 마들자자는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조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의자다, 모자다 할 때 쓰는 막 그런 자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는 이제 봤는데 이걸 우리 국어사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두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 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서 삶거나 찌거나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음식이다. 교자는 밀가루 따위를 했습니다. 뭐 글쎄요. 막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밀가루 말고 또 다른 곡물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죽하여 소를 넣고 빚은 음식인데 이것도 삶거나 찌거나 기름에 튀겨 조리한다.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여기는 뭐 둥글게란 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둥글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이제 떡국에 넣기도 하고 그렇죠. 국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만두국 할 때 그리고 칼국수 집에 가면 또 교자도 뭐 같이 많이 판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두, 교자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에도 이 한자로 만두, 이 한자로 교자고 쓰고 일본에도 만두, 교자가 있습니다. 세 나라가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것 글쎄요. 조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만두의 유래는 보자. 만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그 삼국지 나오는 시대 제갈공명이 남만을 정벌하고 오면서 큰 강을 만나서 강을 이렇게 사나운 강이 있어서 건너질 못한다. 그걸 건너기 위해서는 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람을 49명을 강에다 이렇게 수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글쎄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동글동글하게 사람 머리가 둥글듯이 둥근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만두와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만두다 머리두 사람 49명 사람은 머리가 있죠. 그래서 그걸 넣어서 이 강을 이렇게 더 이상 강물이 사납지 못하도록 했다. 뭐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만족의 머리다. 만족, 만족의 머리다. 그러다가 또 속인다. 결국 강의 신을 속였다. 속이는 머리다 해서 속일만, 기만한다 할 때 만두에서 먹는 음식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다 해서인지 만두라고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뭐 어느 정도는 상당히 다수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교자라는 것은 그러면 이 글자를 다 세 나라가 다 쓰는데 지금 글쎄요, 만들어지기는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물론 교자라고 합니다. 중국엔 자오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네, 자오즈라고 하는 모양이고 일본은 교자라고 합니다. 교자. 자, 그러면 중국은 중국식대로 자오즈로 읽으면 되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교자로 읽으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왜 이것을 교자라고 읽느냐는 것이죠. 일본식 한자 읽기로는 이게 교자라고는 잘 안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로 해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주로 외국에서 온 말이라든지 외래 같은 걸 표시할 때 가타카나로 하죠. 그래서 제가 일본의 큰 사전을 보니까 이것은 중국의 산동어에서 온 말이다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동어에서 온 것은 이게 중국의 표준 발음인데 뭐 비슷하더라도 교자로는 익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조선어에서 왔다. 네. 옛날 예전에 저기 광복전에 또 우리가 간도 쪽에서 살고 뭐 일본이 중국 대륙을 진출하고 이랬을 때 여러 일본 사람, 만주 사람, 조선 사람 이렇게 섞여서 살았죠. 그때 한자는 교자다. 우리식 발음은 확실하니까 교자로 읽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어 발음을 가지고 교자로 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최근에 만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책을 쓰신 어느 분의 학설이다.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식 발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만두 또는 교자라고 할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만두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만두라면 대략 압니다. 그리고 만두, 아주 고기 만두도 있고, 야채 만두도 있고, 찐빵 비슷한, 그렇죠. 그런 만두도 있고, 또는, 송편처럼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물만두다, 군만두다, 이렇게 있죠. 결국은 실제로는 교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만두다. 교자와 만두가 크게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자라고 할 때도 특징적인 교자에 그게 없습니다. 모양에서 특징이 된다든지, 피에서 특징이 된다든지, 그리고 넣는 소에서 특징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자나 만두나.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이름 붙이면 대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만두라고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네. 그리고 교자라고 치는데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품으로 생산되는 것인데 무슨 교자다. 교자 했는데 만두처럼 나온다. 모양에서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두와 교자가 좀 불분명하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다. 일본에서 만두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발음은 만주라고 하는데 화과자의 일종이다. 과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화과자를 사게 되면 그것을 만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만두라고 써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일본식 만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만두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이제 고기 만두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고기 만두 비슷하고 이것은 야끼 만두다 했는데 이 과자죠. 그렇죠. 과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본의 만두라고 치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찐빵과 비슷한데 이렇게 좀 상당히 작다. 일본의 만두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팥소, 앙꼬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렇죠. 이게 그리고 물론 꼭 거기 팥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니꾸 만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기 만두 같은 경우는 안에 고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만은 만두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자의 일종이다. 화과자야 많다. 대부분이 과자의 경우에도 만두를 쓴다는 것이에요. 간혹 다른 것을 넣어서 소를 넣어서 쓰는 것도 만두라고는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얘기한다.
일본에서 교자라고 하면 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군만두나 물만두 같은 거, 네, 이것을 교자라고 한다. 그래서 뭐 야끼교자, 또 미즈교자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은 교자를 만두와는 구분은 확실히 한다. 네, 이런 것은 일본에서는 만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면 안에 뭔가 피로 사서 넣으면 다 만두다 또는 교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것은 일본에서는 교자라고 하지 만두라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팥소, 안꼬라고 하는 팥소가 들어가 있다. 네, 뭐 그리고 과자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만두라고 쓰면 저 자세히 모릅니다만 아마 우리로 치면 찐빵, 그것도 팥소 없는 찐빵, 그렇죠. 중국 집에 가서 이렇게 아주 정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좀 나오죠.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이러한 것이 만두라는 글자를 가지고 주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교자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역시 우리가 보통 보는 군만두나 물만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우리도 물론 군만두, 물만두를 교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기도 하고 만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크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교자라고 하면 만두 모양도 교자라고 한다. 일본이나 중국은 교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둥글둥글한 그런 것은 이렇게 교자에 넣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군만두, 물만두 같은 것을 가지고 교자라고 한다. 물론 중국에는 또 딤섬이라는 것도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면 중국에 딤섬 조그맣게 만들고 보고 아, 만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개념으로는 만두다 이렇게 되지만은 중국에서는 이것이 물론 당연히 좀 구분이 되겠죠. 네. 사실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네, 이것이 중국 교자 하면 다 이런 것이다. 군만두나 뭐 물만두 같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뭐 딤섬도 보면 만두라고 우리 사람끼리는 딤섬이라는 말을 모르면 아, 조그만 만두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오늘 만두, 교자 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어느 정도는 저는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됐다. 그래서 만두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고 유래는 제갈공명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교자라는 말도 동양 삼국에서 다 쓰는데 일본식 발음 교자는 한국말, 조선말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거기에 심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